해당 사연은 찰리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찰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뉴욕에 소재한 미국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크다 보니 타 도시나 해외에도 지부가 있고 계열사도 많은데 저는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버지니아 지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계기로 본사로 가게 된 케이스죠.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생이 참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만 흐르고 있어요. 부모님 중 한 분만 한국인인 것도 아니고 토종 한국인이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제 한국 이름을 잃고 새롭게 얻은 이름이 찰리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입양이 될 거라는 희망 같은 건 없었는데 말이에요. 평생 보육원에 있다가 나중에 나가겠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양부모님께 입양이 돼서 보육원을 나갈 수 있었어요. 양아버지가 외도를 하시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관계 빼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양부모님의 친자식들, 그러니까 저와 피가 섞이지 않은 제 형과 여동생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양아버지의 외도로 두 분 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자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못 시켜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방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없는 취급을 받았어요.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 위기소침해진 저는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했습니다. 혼자인 걸 알았지만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공부나 독서로 도피했어요. 그래서 성적은 꽤 좋았죠. 대입을 준비할 때쯤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립대학교는 갈 수가 없었죠. 지역에 있는 공립대학교 중 가장 좋은 곳으로 지원했고 갈 수 있었어요. 대학에 간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는 훨씬 좋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건 역시 어려웠어요. 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당연했죠. 성적 맞춰서 아무 전공이나 선택한 거였지만 학창시절에 공부에 습관을 들여놓은 덕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경영이었죠. 대학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도 교수가 따로 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브라운 교수님이었어요. 저는 몹시 긴장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랬다 보니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사람을 대할 때 상대가 누구든 힘들어했죠. 특히 교수처럼 권위 있는 사람은 더요. 처음에 교수님이 제게 진로를 물었을 때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런 저를 너무 한심하게 볼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미래를 그려보면 되는 일이니까. 그걸 내가 도와주도록 할 테니 너무 어려워하지 말게. 나도 자네 나이 때 다 겪은 일이야. 이런 말은 외람되지만 찰리.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툴러 보여. 지금이야 학생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관리만 잘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이래서는 안 돼. 정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또 꼭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소통하는 법은 알아야겠지. 진로를 정하기 전에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법부터 익힘세. 내가 도와줄 테니 너무 어려워 마. 찰리, 자네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을까? 나는 그 말을 강하게 믿는 사람이야. 몇 번이고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약임을 믿고 나를 잘 따라와. 저는 태어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를 격려해주는 응원의 말은 처음이었죠. 친부모님에게도 양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이후부터 교수님은 저에게 연락도 자주 해주셨고 연구실로 자주 불러서 여러 조언을 주셨어요. 저의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죠. 게다가 저는 성적도 좋아서 브라운 교수님이 총애하는 학생으로 학과에 소문이 났는데 그 덕분에 동급생이나 선배 후배들도 제게 아는 척을 했고 더 다가와 주었습니다. 제가 조교는 아니었지만 조교의 일을 돕기도 했고요. 교수님이 시켜서요. 노는 게 가장 좋았더라면 그런 게 싫었겠지만 그 모든 게 제 사회성을 길러주시기 위한 거였다는 걸 알고 몹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에는 많이 성장해서 목표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대기업이 바로 그것이었죠. 공부는 정말 자신 있었지만 다른 부분이 쉽지 않더군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제 인종이었습니다. 저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차별을 당했어요. 저는 버지니아 지부에 배정되었는데 사무실은 동양인 혐오가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었죠. 지부 전체가 문제였던 건지 제가 속한 팀이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몇 년이 지나도록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분명같이 입사한 백인 동기들은 진작에 승진해서 대부분 주임, 혹자는 대리까지도 갔는데 저만 계속 사원 직급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겨우 주임을 달 수 있었는데요. 한편 회사 전체가 벼르고 있는 대형 계약 관련하여 미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만큼이나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기업인 A기업과의 중요한 협상이었죠. 보통은 본사에서 다 맡아서 했겠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저희 지부, 심지어 저희 팀에서 거의 전담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끝도 없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해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 총책임자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과장님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부하 직원 중 저에게 가장 많이 일을 맡기셨어요. 제가 과장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비해 널널했거든요. 동양인이라 받는 차별 대우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관련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음으로 빠삭한 직원이 됐습니다. 저도 성심성의껏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과장님도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망의 미팅 당일이 되었는데요. 모두 같은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까지 왔는데 시간이 꽤 많이 남아서 과장님이 다른 일을 좀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스쳤지만 워낙 뭐든 잘하는 과장님이시니 알겠다고 했고 저희 직원들은 본사 건물에 먼저 가서 미팅을 준비했어요. 미팅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였죠. 교통사고요. 많이 다치셨지만 천만다행인 건 그 사실을 알려온 것이 과장님 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의식은 멀쩡하다는 거죠. 과장님과 통화하던 본부장님이 제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과장님이 저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찰리, 자네가 나 대신 발표를 해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부담감이 상당했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대본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사실 이러지 않아도 꿰뚫고 있었지만 긴장감이 과해서 뭐든 해야만 했죠. 결국 미팅 시간이 되었고 A기업의 높으신 분들과 본사의 임원진이 모두 회의실에 들어와 착석했죠. 제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회장님까지 참석했었다는 거예요. 데이빗 과장님의 사정으로 제가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막상 발표에 몰입하게 되니 두려운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더군요. 어쩌면 너무 두려운데 그것이 다른 감정으로 승화된 것일 수도 있었겠어요. 저는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말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도 실수 없이 잘 해냈습니다. A기업 측은 준비해온 협상안이 몹시 마음에 든다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했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풀썩 몸을 묻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장님이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는데 회장님은 편하게 있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초면이지만 자네가 무척 마음에 드네. 자네 같은 인재는 10년 만에 처음 봤어. 본사에서 일해야 마땅한 능력이야. 자네만 괜찮다면 본사로 와서 일했으면 하는데. 천천히 본사로 옮겨왔으면 하네. 현실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야기였죠. 버지니아 지부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며 몇 년째 주인밖에 못 달았던 제가 하루아침에 본사로 이동하는 동시에 승진까지. 회장님의 제안 덕분에 저는 본사로 옮겨왔는데 이곳은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동양인 차별이 거의 없었어요. 있다고 해도 극소수가 불평하는 수준이어서 아주 편안했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서 유감없이 역량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저는 부서장까지 달아버렸는데요. 여기서 또 승진을 하게 된다면 아마 본부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무척 긴장되네요. 숨가쁘게 일을 하면서도 교수님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교수님을 찾아뵙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비싼 코스 요리를 대접했죠. 교수님은 내가 돈이 어디 있냐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아마 지금 제 연봉이 교수님보다 높을 겁니다.
교수님은 최근에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금 부족으로 중단될 뻔했었다고 해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난 덕분에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아주 기뻐하셨는데 교수님은 끝까지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원자가 바로 저라는 것을요. 교수님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이 늪에서 저를 구해주신 만큼 저도 교수님을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릭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